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진 수험생분들 중에 경찰직만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학습된 무기력증의 위험성, 심각성, 그리고 공시생이나 경시생들 중에 장수생들이 흔히 가지는 패턴, 요거 매우 심각한 거랬죠. 요거는 관련된 영상을 이미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보세요. 알겠죠? 그걸 먼저 보셔야지만 이 학습된 무기력증의 개념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건 사실은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학습된 무기력증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슬럼프랑 이거랑 좀 달라요. 슬럼프는 탈출하기는 쉬운데 학습된 무기력증은 전문가의 코칭을 안 받으면 실제로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제 증상은 슬럼프랑 좀 비슷한 증상이긴 한데 학습된 무기력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도 있고 공부 계획표도 잘 세워요. 그리고 공부한 지도 좀 오래됐어요. 근데 계속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하고, 그리고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유튜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거린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카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계속 산만하게 무언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고까지 인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미쳐요. 이게 마치 자기와 또 다른 자아가 같이 공존하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슬럼프랑은 달라요. 슬럼프는 그냥 마치 번아웃 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일도 공부는 하는데 뭔가 잘 집중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슬럼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코칭 케어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알겠죠? 지금 2차 프로모션 딱 3자리 남았거든요. 3자리? 정확하게 2자리인데 한 자리는 좀 애매해서 이제 3자리예요. 3자리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3차 프로모션 진행되면 이제 금액이 좀 더 올라가요. 원래 금액으로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1차 코칭을 프로모션 할인 받았던 기준으로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자리 남았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해요. 1, 2, 3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때 제가 이제 내드린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성향, 가치관, 그 다음에 학습 성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뭐 진로 코칭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습 방향성,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 2차 코칭 때 제가 만들어 놓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기존의 학습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코칭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개별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차 코칭은 그냥 본인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학습 일기라는 걸 적게 하거든요. 학습 일기 적다가 뭐 이번 달에 진도가 너무 밀린다, 아니면 이번 달에 계속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3차 코칭 신청하고 학습 일기 계속 이렇게 적었던 거 저한테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차 코칭은 매달 정기적으로 코칭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다가 집중이 떨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3차 코칭 받는 분도 있고 이래요. 1차나 또는 2차 코칭까지만 기본적으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그렇게 없어요. 프로모션 할인 받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험생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전문가들도 슬럼프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구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 극복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습된 무기력증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꼭 보시고, 자, 이제 탈출하는 방법은 이제, 제일 원칙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분들이 좀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졌어요. 의식을 잃은 채 빠졌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중력에 의해서 깊은 곳까지 이제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바닷속으로 계속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지금 바다 표면이 보여요. 이 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급하게 막 올라오면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잠수병인가 뭐가 안 좋대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 이 학습된 무기력증이 내가 생각도 못하고 계속 점진적으로 바다 밑에까지 지금 깔아앉은 상태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미 바다 깊은 곳까지 빠진 상태거든.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 해수면이 보여. 그래서 내가 막 무리하게 급하게 막 바둥거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과도하게 몸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산소는 더 빨리 소진되고 탈출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천천히 물의 부력을 느끼면서 서서히 천천히 물의 흐름을 느끼면서 또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똑같아요. 학습된 무기력증은.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제 해수면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깊은 바다 속에 지금 이미 빠진 상태에서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막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빨리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에 공포심에 몸은 굳어지고 오히려 몸의 효율은 떨어지고 과도한 긴장과 과도한 불필요한 근육 사용으로 산소 소비량은 또 빨라지고 소비는.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증 빠진 분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칭할 때 되게 좀 조심스럽게 진행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 이거 탈출하기가. 그래서 제가 장수생 대상으로 이제 요거를 코칭 케어를 진행할 때 예전에 윌땡에서 총괄할 때도 그랬고, 급하게 마음은 먹지 말라고 해요. 의욕에만 차가지고 내가 이걸 눈을 딱 뜬 순간 내가 지금 여기 있네 라고 생각해서 너무 의욕적으로 막 급하게 탈출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각해지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크고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션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계속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건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대상자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이건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코칭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 체력 준비해야 되잖아요. 체력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복싱이에요. 복싱. 주짓수도 좋고 유도도 좋고 다 좋은데 복싱은 실제로 해보면 복싱 선수들이 있죠. 복싱 선수들이 훈련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뭐 기초 체력 훈련 프로그램, 뭐 순발력, 근지구력, 뭐 이런 거 스피드 있죠. 뭐 이런 거. 그 기본적인 복싱을 위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경찰 체력 시험하고 완전 유사해요. 그게 종목에. 그래서 복싱 체육관에 가서 선수 출신 복싱 체육관에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관장님한테 여러분들 체력 검정표를 보여준 다음에 복싱도 배우면서 내가 이제 체력 준비도 같이 될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면 그 체육관 관장님이 잘 짜줘요. 이게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 훈련하듯이 하면 여러분들 체력 시험 준비도 같이 돼요. 같이. 사실은 여러분들 체력 시험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 진짜 쌍팔년도 시대 때 체력 검정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스트렝스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지구력, 그 다음에 이제 순발력 뭐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복싱을 하면 여러분들 체력 시험도 같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싱 프로그램이 왜 좋냐면 복싱 가면 처음에 기초 동작을 배워요. 그래서 1, 2 이렇게 배워요. 처음에 1, 2 그냥 스텝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밑에 치기를 받아줘요. 코치나 이제 관장님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동작이 어색하죠. 맞죠?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한데 내가 내일 가서 한 번 더 연습해서 하면 숙련도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일상 속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한 달 됐는데 원투가 원활하고 스텝도 원활해. 그리고 간간히 이제 코치님이 이렇게 피하는 연습, 이제 더킹이나 이런 거 배우고 나면 피하는 연습도 같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숙련도가 올라가는데, 이 숙련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성취감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이 깊은 바다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살, 부력을 느끼면서 가볍게 서서히 떠오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싱 체육관 가면 그냥 다 해결돼요. 제가 볼 때는. 뭐 선생님 킥복싱은 괜찮지 않나요?
제가 말하는 건 복싱이란 무술이 좋다, 킥복싱이란 무술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싱 선수들이 하는 보조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체력 시험하고 아주 직결돼요. 예, 진짜로. 제가 다 해봤거든요. 킥복싱, 복싱, 주짓수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저도 실제로 무술 가르치잖아요. 무술 지도자인데 이게 제일 좋아요. 이 경찰직한테는. 그러면 선생님 경찰 되고 나서는 경찰 되고 나서는 주짓수 유도가 제일 좋죠. 주짓수 유도 제일 좋아요. 근데 복싱을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 타격에 대해서는 기본 기초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만 뭐 피해서 잡아서 뭐 제압을 하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생활 속 미션을 통해서 성취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싱 체육관을 가면 체력 운동,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체력 시험 대비도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취도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 이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돈이 없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제가 좀 답답한 게 수험생들이 돈을 아낄 때는 안 아끼고 쓸데없는 데 돈을 써요. 뭐 점 보러 간다든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떨어지고 왜 점을 보냐고요. 여러분들의 그냥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자신한테 맞지도 않은 그 합격자의 공부 방법론 또는 본인과 이익이 일치하지도 않는 필기 과목 선생님의 무리한 계획표에 따라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면서 이게 생긴 건데, 근데 왜 점 보러 가냐고요. 차라리 전문가한테 지금 뭐가 문제점인지 진단을 받고 코칭을 받아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하신 분들 중에 보면 엘리트 체육 선수들 있죠. 뭐 종합 격투기 선수나 그 다음에 뭐 야구나 뭐 엘리트 뭐 복싱이나 엘리트 체육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엘리트 음악이란 말은 좀 그래. 전문적인 미술이나 음악 하셨던 분들이 코칭 케어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분들은 이 1대1 레슨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거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전문가한테 코칭 받아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이미 다 아는 분들이라서 매우 거부감 없이 받아요. 그리고 프로모션 할인 받으면 엄청 저렴한 금액으로, 저렴하다는 표현이 너무 그렇고 아주 부담 없는 비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 필수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체력 시험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경찰직은 필기, 체력, 면접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필기가 배점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점수 대비 반영 비율을 봤을 때 이게 생점수로 들어가요. 면접하고. 근데 면접에서는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는 작동이 안 돼요. 웬간해서는. 근데 체력은 내가 노력한 만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국 각지에서 면접 코칭 그 경찰직 해보면 남자분들 중에 체력이 41점에서 42점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 30점, 아니면 30점 중반, 37점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45점 받을 수 있는데, 만점은 아니더라도 필기 준비하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도 여러분들이 체력을 45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필기 공부 잘못된 방법으로 필기 주구장창 앉아만 있고 또 체력 준비는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진짜 제가 여길 다닐 돈이 없습니다. 체력도 그냥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가로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취도를 올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발 변수로 성취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 원칙은 이 두 가지인데 조금 더 다른 원칙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세요. 달리기. 요즘에는 휴대폰에 달리기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미터 뛰고 뭐 기록 이렇게 저장해 주잖아요.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그래서 뭐 미밴드 이런 거는 미밴드 스마트워치 미밴드 이런 건 3만 원이면 사니까 미밴드 같은 거 사시든지 해서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로 성취도를 올리세요. 시간 상관없이 천천히 뛰든 걸어가든지 간에 거리로 성취도를 올리세요. 뭐 1km, 1.5km, 2km, 3km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뭐 10일 완성,
뭐 20일 완성 이렇게 일단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기간 정해주고 내가 거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성취도를 올리고 됐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15km, 20km 이렇게 계속 무한정 거리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 거리가 되고 나면 적정 거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 안 되는 한 30분 정도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고 나면 이때는 계속 전력 질주 천천히 뛰기, 전력 질주 천천히 뛰기를 반복하면서 동일한 거리 안에서 시간을 줄이는 걸로 성취도를 올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돌발 변수로 성취도를 올리는 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1km 달리고 바로 푸시업 뭐 몇 개 1km 막 달리고 나서 푸시업을 해보니까 달리기로 체력이 소진돼서 한 20개밖에 안 되더라. 근데 다음번에는 내가 1km 달리고 나서 푸시업을 21개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달리기에다가 새로운 미션을 하나 끼워 넣어서 성취도를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은 요거예요. 요것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세밀하게 계획 짜야 되고 또 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이 좀 들어도 복싱 체육관 가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복싱 체육관. 됐죠? 예. 이게 어려운 내용이고, 이게 제가 이제 그 특목 대입 분야 쪽에서는 강사들 양성할 때, 이제 강사들 특목 대입 분야는 시장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학습 설계 컨설팅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드라마의 캐슬인가? 맞아요. 거기 보면 뭐 재벌들이나 아주 부잣집 아들 옆에 막 그런 입시 컨설턴트에 딱 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케어하잖아요.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강사들도 가르쳤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셀프로 할 수 있는 거는 요 정도 선이고, 근데 이게 학습된 무기력증인지 슬럼프인지 구별해서 진행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해결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증은 꼭 전문가의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받는 게 좋고, 어쨌든 코칭 케어는 지금 2차 프로모션 3자리 남았습니다. 3자리 남았고 이제 종료해야 돼요. 이제 종료하고 이제 금액대가 조금 올라간 3차 프로모션으로 진행해야 되고, 조만간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문의는 그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